오경숙, 이설인 시인순입니다. 시낭송 후에는 천용희 개근연구원의 진행으로 사화집에 대한 짧은 북토크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맨 처음 심수만 선생님 나와주세요. 순서대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프의 취하로 이른 새벽 우프는 술을 빚는다. 안개는 부드러운 빛으로 넘실거리고 철새의 날개짓이 잔잔한 물기를 일으킨다. 시간마저 이곳에서는 천천히 발효된다. 왕부들은 깊은 뿌리로 기억을 품고 가시연꽃은 물 위에 고요한 향을 띈다. 해가 기울면 반딧불이가 술잔을 밝히고 그 빛을 따라 가만히 취해간다. 한 잔, 높이 바람이 되고 두 잔, 대지의 품이 되고 또 한 잔, 물과 바람과 별이 된다. 떡을 든 마음도 이곳에 닿으면 너처럼 고요히 가라앉는다. 우프가 빚은 술 한 사발에 옛 이야기 깊은 맛이 깃든다. 감사합니다. 순서로 나오시면 됩니다. 가나다 술이니까 그죠? 반갑습니다. 실에서는 봤습니다. 책자에는 심수빈 선생님 다음에 41페이지도 되어 있던데 함께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은 맑다. 하늘에서 와락 쏟아진 물이다. 땅 속에서 불쑥 솟아난 양이다. 해를 마신다. 달을 마신다. 한 잔은 빛, 또 한 잔은 어둠. 고개를 꺾을수록 하늘은 가깝다. 취기가 오르면 구름 위를 떠돈다. 응달에 둘러앉아 별을 이야기한다. 혀는 짧은데 말은 길다. 입이 야속하고 귀가 서러워 고인 혓바닥에 칼날 돋는다. 마주 앉아 맑은 술 거른다. 파도를 헤치며 난 바다로 나간다. 홍진의 짙붉은 영산홍 꽃밭. 노랑나비 한 마리 날개를 세운다. 새벽 눈 뜨면 시름도 맑아진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조를 쓰고 있는 오경숙입니다. 갯마을 유자술, 바다를 누빈 윤설, 갯마을에 파고들 때 이영재 뒤편으로 크고 작은 이야기들, 다정한 냄새 풍기는 맑은 늘 양조장, 그 중에 거제유자 태고적 맛과 향이 술 한 병에 다 맞을까 압습을 풀고 있다. 한 모금 하양 연하에 두 모금 무릉인가. 올 사람 기다리듯 시간 품은 밀그룹.
순도를 더 높여서 말캉해진 표정이다. 비, 바람, 어둠을 견딘 객적은 농담한다. 안녕하세요. 창원에서 시를 쓰는 이서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시는 사실은 쪽인데요. 오늘 하고 딱 어울릴 것 같아요. 지금 낮이잖아요. 여기 우리가 술만 술이 아니고 시로 낮술을 한번 마셔보죠. 낮술이 시험 어떻게 되는지. 낮술. 이 말을 짚어오며 올 것 같은 하늘이야. 그런 표정으로 너는 오는군.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갔다 나온 지 며칠. 다시는 너의 이름을 부를 수 없을까봐 잃지도 않은 길을 더듬어 간다. 눈이 부시지 않아 좋은 날이야. 너는 말하고 우리가 악수를 했던가. 엄마 손을 놓쳤던 6살의 기억이 너와 겹쳐. 펑크러진 머리카락을 쓸어올리는 것이 나였던가. 댕자꽃을 줍던 내가 너였던가. 너를 놓치지 않으려고 땀에 젖은 손을 꽉 잡는다. 나를 기울이면 눈물이 쏟아질지도 몰라. 모든 것이 신의 뜻이라면 세상의 고통을 겪는 자들도 신의 뜻이라면 비극과 희극의 순간 사이 신은 즐거울까? 아픔을 참는지 찌그러지는 얼굴로 너는 나를 보고 있다. 무너진 너의 어깨를 나는 잡는다. 테이블이 쏟아진다. 쏟아지고 사라지는 모든 순간에 건배.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치한계의 공간 북콘서트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감동을 한층 더 깊이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조금 전 낭송을 통해서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켜주신 네 분 시인과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작가에 대한 순서입니다. 저는 시를 쓰는 천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북토크가 이제 시작되었으면 1시간쯤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약 20분 정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인데요. 굉장히 조금 짧다라고 생각되겠지만 짧은 순간 속에서도 깊은 울림이 오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하수, 심서변, 오경숙, 이서린 시님을 다시 모시겠는데요. 따뜻한 박수로 일어서서 인사 잠시 따뜻한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오늘 이후로 본 무대가 저쪽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자리를 조금 이렇게 의자를 조금 이렇게 돌려주시면 무대가 저쪽이니까 저쪽을 향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분 선생님들 너무 반갑고요. 마이크가 있나요? 네, 마이크 드렸는데 안하수 선생님부터 짧은 소개,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책 취향의 공간 41쪽에 보시면 제 사진과 웃는 모습 사진과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1959년 경남 함안에서 태어났어요. 요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윤성 관장님께 말씀하셨는데 함안 복합문화관에 제 소개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고향에 요즘 자주 안 가니까 조만간에 시간 내서 한번 다녀올 계획입니다. 1988년도 문학세계로 등단을 해서 이번에 동배가 눈여라 4번째 시집으로
굉장히 과분하게도 36회 김달지 문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시의 편집장과 경남 시인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안화수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고 다음 이설희 선생님,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경남문학 편집장으로 있고요. 그리고 진주의 형평문학 편집장, 그리고 도서관 정보지 편집위원 하고 있고요. 아나 선생님이 경남시의 회장이고 제가 부회장을 맡고 있고, 그냥 뭐 다른 다 하겠지만 직책을 하고 있고, 신앙송 또 문학치료 강사 또 시 창작 강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경수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시조를 쓰고 있는 오경숙입니다. 예, 오늘 여기 시집에도 보니까 시조가 3편 실려 있더라고요. 예,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를 쓰고자 하지만 아직까지 전통을 고수하고 민족문학을 지향하는 시조를 쓰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일은 지금 이제 시조단에서 오늘의 시조시인회라고 전국구 좀 엘리트 집단이라고 자부하는 오늘의 시조시인회에서 영남지역구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창원문인협회 부회장과 경남시조 부회장 타이틀을 맡고 있으면서 그리고 지금 경남신문의 개국기자로 그 내돈내산 시인의 한 끼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연재했던 맑은 내일 양조장의 이영재 편이 묘한 인연으로 오늘도 함께하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여전히 열심히 시조를 쓰고 시조가 저의 구원이기도 한 유일한 취미이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부산에서 오셨습니다. 심서변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냥 시만 낭송하고 그냥 끝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준비도 사실을 못했습니다. 저는 현재 그 경남정보대 디지털 문예정작과지 2학년 재학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대가시인협회의 사무국장으로 맡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사실은 그 이상호 교수님의 이제 손을 건네가지고 여기 오긴 했는데요. 사실은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기는 조금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습니다. 근데 제가 고향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고향 찾아 또 교수님의 말씀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더군다나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의 속에서 저는 이번에 특한 시인으로 이렇게 왔지만은 전 시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솔직히 맑은 내일 덕분에 제가 우포에 관한 이렇게 시를 하나 숙제처럼 술병을 하나 가져가는 바람에 숙제처럼 만들어진 이 시 한 편이 여기에 아주 실리게 돼서 정말 저는 영광을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가와의 대화 들어가기 전에 꼭 한 분을 소개해 드릴 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 소개 잠깐 하고 안 계신데 박수 쳐주셨는데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취향의 공간 이 책을 출간해 주신 창현 출판사의 임창현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를 많이 치시고 계신데 이제는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하수 선생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안하수 선생님 작품을 보시고 싶으시면 41페이지입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자, 안하수 선생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발표하신 시들은 매달 작가의 만남 때 보내온 전통주 맑은 내일을 직접 시험하시고 쓰신 작품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들 이걸 마시면 시를 써야 되는데 하는 부담감을 다 안고 계셔서 건데요. 선생님께서는 그 술을 마시던 순간 맑은 내일에 어떤 술을 드셨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그 술을 마시던 순간 어떤 감정이나 풍경이 가장 먼저 떠오르셨는지 그리고 그 감각이 어떻게 시로 이어졌는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앉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곳 그 문득수 문학관에서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오후에 행사하는 작가와의 만남에 개근을 하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제가 1회부터 쭉 이렇게 왔었는데 개근은 안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일정을 여기다가 맞추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1시간, 2시간, 뭐 많아야 3시간 정도 투자하면 됩니다만 무대에 서시는 작가 선생님께서는 뭐 2-3시간이 아니고 자칫 잘못 몇 날, 며칠 엄청나게 긴 세월을 아마 준비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그분의 좋은 영양가 있는 이야기를 1-2시간 듣고 가면 제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대한 가성비 있는 투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문자가 들어오면 다른 일정을 빼고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오후 장신대학 이렇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직접 시험을 하고 썼느냐 그게 질문인데 그러니까 술을 안 먹은 지가 한 5-6년 되는 것 같습니다. 건강상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20-30대에 한 20년, 30년 정도 동안에 보통 사람들이 마실 술을 저는 그때 다 마셨습니다. 그래서 이하는 없는데 지금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 밖에 나가서 술자리에 가보면은 술 마시는 분들이 정말로 부럽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술 마실까? 저는 성인병이라는 성인병은 뭐 거의 다 가지고 보시면은 껍데기는 멀쩡합니다. 저기는 실제 한 15년 통풍이 와가지고 술을 줄였습니다. 통풍에. 그 다음에 당뇨가 오고요. 심장질환이 오고 고지혈증 기본적인 이런 것들 다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술 먹지 않습니다. 더욱이 자주 만나는 의사 선생님이 아버님 술 마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하고 약속을 하기 때문에 술은 안 먹습니다. 근데 이 시를 쓸 때 어떻게 쓸 수 있냐? 행사장에 와서 술 한 병 가져가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숙제를 주니까 정말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작가들은 시를 쓸 때 가다가 순간적으로 생각나서 한 줄 잡아가지고 그게 늘려가지고 시를 쓰기도 하겠습니다만 간혹 경우에 따라서는 숙제가 주어지면 안 하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숙제로 한 편을 쓰게 됐습니다. 아마 그 기분은 젊은 시절 술자리에서 술 마시고 난 뒤 그 기분이었습니다. 아마 맑은 내일에 전통주를 한 잔 마시고 썼더라면 41쪽에 나오는 이 내 이름학답보다 더 좋은 시를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상 마이크가 이제 두 분 안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말씀하실 때 책을 펴셔서 시도 같이 엄밀하면서 들어주시면 더 공감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심서변 선생님인데요. 시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39편을 펴시면 됩니다. 네, 심서변 선생님께 짧으면서 재밌는 그리고 답변을 구하는 그런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낭송해 주신 시 중에 저는 다 읽지 못했지만 오늘 발표하신 네 분의 시를 이렇게 다 보았습니다. 근데 제목에 우포에 취하다라는 이 제목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는데요. 네,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이나 비하인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우포늪에서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이런 비하인드와 그리고 시의 내용에 관해서 짧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인사로 숙제로 이제 했잖아요. 그 우포늪에 제일 처음에 갔을 때가 저를 데리고 간 사람이 바로 여분이에요. 오경수 언니예요. 네. 그래서 그 우포늪이 정말 아주 오랫동안 제 가슴속에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자주 가지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쯤에 아마 제가 술을 가지고 가기 전에 우포를 한번 다녀왔었거든요. 친구들하고. 정말 이 내용 있는 그대로예요. 정말 표현 안 하면 안 할 수 있는, 못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담아야 되겠다 싶었고, 그리고 이제 맑은 내일이라는 게 보니까 우포에 있더라고. 맞죠? 그래서 우포, 술, 취해야 된다. 그래서 우포에 취하다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경수 언니와의 인연이 제법 오래되고 이래서, 근데 언니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선배님으로서. 근데 이런 자리에 제가 이렇게 앉아 있다는 자체도 저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틀을 활용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서변 선생님 전에 우리 안하수 선생님 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시를 보면서 술은 감정의 해방이자 슬픔을 정화하는 시의 도구로 활용되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선생님 시를 통해서 삶을 견디는 이들에게 건네는 작은 위로를 느꼈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우리 역시 비하인드가 있었군요. 네, 선생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선생님이 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포의 안개나 그리고 철새, 왕버들, 방귀뿌리 같은 자연의 이미지들이 마치 술의 재료처럼 어우러져서 하나의 감각적이고 서정적인 풍경을 빚어낸 듯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선생님 정말 너무 멋지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신서변 선생님 먼 곳에서 오셔서 이렇게 진솔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오경숙 선생님 시는 42페이지에 있습니다. 하고 보니까 페이지가 거의 곁에 다 있더라고요. 네, 오경숙 선생님 네, 42페이지 펴서 여러분 공감해 주시고요. 선생님께 질문 하나 드린다면 한 병의 술이 오늘 보시다시피 예술의 재료가 되죠. 그리고 영감의 매개로 승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통주가 시간이 지날수록 깊은 맛을 내듯이 선생님이 지금까지 작품 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 이 시가 정말 갈수록 음미해 볼 시야 이런 혹시 갈수록 더 좋아지는 시가 있다면 한 편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좋은 술을 빚고자 하려면은 이제 좋은 물과 뭐 누룩 이렇게 필요하듯이 그리고 그게 바로 숙성되는 시간을 필요로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도 역시 어떤 독창적인 재료나 어떤 발견하는 눈을 가지고 내가 그걸 어떻게 이지를 성화시켜서 잘 발효시켰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났겠죠. 근데 정말 좋은 시라는 것은 뭐 계속 살아남아서 독자들의 가슴에 이렇게 남아있는 게 참 중요하겠죠. 근데 제가 등단하고 얼마 안 됐어서 발표한 지독한 봄날이라는 시가 있었어요. 그 시가 어떤 거냐면은 짧은 세 줄이거든요. 아버지 무등가에 핀 제비꽃을 옮겨왔더니 내 새끼야 내 새끼야 비밀스러운 음성으로 내 몸을 칭칭 갖는 며칠 지독한 봄날이다. 그걸 이제 첫 시집에 넣고 한동안 잊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20년이 훌쩍 지났는데 또 여전히 어떻게 행사장에 가면은 뭐 선배나 동료들이 봄날만 되면 제비꽃만 보면 내 새끼야 내 새끼가 들리는 것 같아요. 뭐 그냥 칭찬이거니 그러면 흘러가는 약이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얼마 전에도 이렇게 문학 세미나 때 그게 이제 무르익어서 드러났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봄날만 되면은 선생님 어디선가 내 새끼야 부르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도 육신의 정이라든지 이런 걸 말하지 않았는데도 거기에 절절히 녹아 있어서 펄펄 타락되는 것 같다는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뭐 그런가 뭐 그렇게 하면서 시가 무르익어서 이제 어떤 이미지가 형상화돼서 독자들한테 다가가는 것도 좋지만은 저는 맛과 시라 이렇게 우리가 생활 속에 접해있는 모든 게 일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술도 이렇게 발효해서 숙성되는 과정을 거쳐야만 좋은 술이 되듯이 우리 막걸리도 이제 시판에 나온 막걸리도 2, 3일 지나야 가장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렇듯이 시도 이제 우리가 쓰는 과정에 열심히 태고하고 그러면서 독자한테 다가가지만 그 시가 독자들한테 다가가서 어떻게 발화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또 그게 세월이 흘러서 누군가한테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요. 요즘처럼 우리 김장철이잖아요, 그죠? 김치라는 이제 배추와 더불어서 이렇게 우리가 맛깔스럽게 김장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생기를 좋아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숙성 발효되면 어떤 깊은 맛이 주는 오묘한 맛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시나 음식이나 뭐 술이나 살아가는 가정이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됐습니다. 네. 와우, 우리 오경수 선생님 저 신문을
오늘 연재하는 코너가 많아서 제가 다 읽어보고 있는데 굉장히 글을 어떻게 이렇게 잘 쓰시나 이렇게 했는데 오늘 말씀을 저렇게 잘하시는 건 처음 뵀습니다. 덧붙여서 이제 제가 경남신문에 지금 연재하고 있는 시인의 한 끼를 쓰면서 제 1번을 제가 이게 맑은 내일 양조장 이영재를 선택했었거든요. 그게 너무나 묘한 인연인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시를 쓰게 된 것도 사실은 이렇게 술을 줘서 의무적으로 쓰는 게 있었지만은 제가 이영재에 대한 그 인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약간 써보자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렇게 담고 있다가 저번에 술을 가져가면서 뭐 그랬던 과정을 거쳤지만은 그게 이제 저한테 이영재가 줬던 어떤 인상과 그리고 갯마을은 있잖아요. 지금 이영재가 있는 그 동네 이름이 갯마을입니다. 그래서 그냥 갯마을 유자술이 아니라 지금 맑은 내일 양조장에 있는 그 동네 지역이 갯마을입니다. 네, 제가 지금 앞에서 이렇게 보면 한 40여 명의 독자들이 와 계신데 제일 집중해서 듣고 계시는 두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박중엽 대표니까 원정수 연구소장님. 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한 분 한 분 말에 귀 기울이고 계시고 혹시 저 말 속에 우리가 연구할 술 이런 연구할 게 없나 우리 연구소장님께서 막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맞으시죠?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오경숙 선생님 시를 통해서 한 잔의 술이 오랜 기다림과 정성 그리고 삶의 농담마저 품은 존재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설인 선생님 시는 45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참고로 제 질문까지도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시와 술 그리고 사람이 함께 어우러진 참 특별한 조합입니다. 시인님께서는 이런 만남을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그리고 혹시 앞으로 문학이 이런 방식으로 더 확장될 수 있겠다는 상상이나 바람이 있으시다면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이제 오늘 이런 자리 어떤 맑은 내일로 인해서 술과 사람이 만나는 어떤 그런 질문 같은데요. 우선 이제 아까 하면서 말씀 못 드렸지만 그 술을 한 병 두셔가지고 제가 맛있게 잘 마셨습니다. 참고로 저는 뭐 글 쓰는 분은 저하고 술자리까지 분하시겠지만 참고로 술을 좀 좋아하고요. 애주가라고 하는데 그 술에는 조지훈 시인의 주도유던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혹시 그걸 아시는 분들 술을 만드신다면 다음에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거기 보면 단계가 있어요. 18단까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애주가 뭐 배주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조금씩 맛을 보는 게 제일 1단계 애주가인데 이제 또 그 다음 단계가 또 탐주가라고 있어요. 저는 목표가 100가지 술을 마시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술 친구가 신랑인데 항상 마시면서 하는 말이 안주보다는 누구랑 마시느냐. 그 술은 그래서 100가지 술을 먹자 했는데 오늘 그 술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다 모이게 돼서 이런 어떤 하나의 그걸그에서 만나는 게 어떤 술을 제공해 주셔가지고 그 다 또 공짜로 주시더라고요. 그걸 다 직접 만들어서 그 무료로 가져가서 그러면 술을 써야 된다. 그러면 쓰지 해서 이제 저는 가끔씩 낮술을 할 경우가 있는데요. 뭐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뭐 아버지 엄마 몰라봐도 괜찮은 거고요. 그래서 낮술을 쓰는데 이 안에 술 나오는 낮술은 그냥 오로지 상상으로 쓴 겁니다. 실제가 아니고 상상으로 쓴 것이고 이 술로 인해서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듯이 다음에 또 어떤 한 단의 주제가 주어져서 예를 든다면 아까 뭐 또 김치도 있는데 김치라든가 아니면 뭐 바느질이라든가 이 마산의 물이라든가 어떤 그런 주제로 또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다면 또 다른 시가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 또 어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네, 혹시 앞으로 문학이 이런 방식으로 네. 더 확장될 수 있겠다는 상상이나 그리고 바람이 있다면? 네, 그렇죠. 그 예술하면 대술이 들어가잖아요. 술도 술인데 예술도 예술이죠. 입술도 술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미술도 술인데 예술 안에 술이 들어가서 어떻게 술을 마실 때 우리가 정신을 잃지 않고 누구랑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위기는 그냥 술판으로 가느냐, 난장판으로 가느냐, 예술판으로 가느냐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강 정틀에 장진 주사가 있잖아요. 꽃 피어서 한 잔, 비 온다고 한 잔, 탈뜻하고 한 잔. 그렇게 하듯이 어딨는지 그게 갖다 붙이면 또 문학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 저런 자리 주어지기 전에 글을 쓴다면 시인이라면 예술가라면 스스로 찾아서 그런 작품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서없이 네, 감사합니다. 어쩜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는지. 네, 선생님의 시를 보면 낮술처럼 맑지만 뜨겁게 덤덤하지만 아픈 기억의 잔을 조용히 독자 앞에 내밀고 있는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마이크를 잡으면 시간을 굉장히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시에 딱 맞추려고 했는데 뭔가 아쉬운 시간이 들어서 우리 안하수 선생님께 짧은 질문 다시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하수 선생님 오늘 이 자리는 또 더 나아가서 문학과 지역사회 그리고 전통주 맑은 내일이라는 기업이 함께 잘 어우러진 특별한 자리입니다. 이런 뜻깊은 무대에 참여하신 소감과 그리고 문학이 이런 방식으로 사회와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짧게 한번 말씀 드려주십시오. 네, 전통주 맑은 내일 회사가 분명히 맑고 밝은 내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놀란 건 박중엽 사장님 처음 뵙는단 말입니다. 저는 사장님 이런 식으로 좀 지긋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좋고 말씀도 너무 잘하실 때다가 갖출 요건을 갖췄어요. 3대째죠. 이 지역의 최고 주조회사인 무학소주에 근무하시다가 아버지, 할아버지 갑을 이어받아 3대째 하고 있으니까 갖춘 건 다 갖춘 겁니다. 무한 발전의 길을 기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박중엽 맑은 내일 그룹 대표님께 참석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깜짝부터 우리 행사 참여도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해결될 문제이지만 이런 기회를 주신 데서 박수를 안 보낼 수가 없겠습니다. 박수를 다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문학이 사회와 연결된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아름답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술에 대한 술을 아까 15년 전에 부터 안 마신다 그랬는데 술에 대한 시를 쓸 생각은 없었는데 숙제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시를 갖다가 쓰게 되었는데 문덕주문학관의 작가의 만남 행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바라며 또 매번 협찬하시는 전통주 맑은 내일 회사의 무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뭐 하셔도 될 듯이 가방을 챙기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특별한 손님 한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안하수 스님께서 박중엽 우리 대표님께서 굉장히 말씀을 잘하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잘하시는 그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볼 텐데요. 잠시 우리 박중엽 대표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 네, 대표님 오늘 이 자리는 시와 술 그리고 지역과 예술이 함께 어우러진 매우 특별한 시간이었는데요. 축사 때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들 또 지향의 공간이라는 이 책과 그리고 시인들의 작품과 또 그리고 이 자리에 담긴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네. 그 첫 번째는 이게 정말 DNA가 다르다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도 잘하시고 이 언어의 마술사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가 이 제조와 술이 제조와 문학이 만나가지고 성화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였고 아주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자, 맑은 내일이 앞으로도 문학이나 예술과 함께하는 이런 협업을 계속 이어가실 계획이 있으신지.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사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게 뭐 돈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단순한 제품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많은 호응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좋은 소재로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저도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온라인으로 뭔가를 많이 사지 않습니까? 그럼 상세 페이지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상세 페이지에 온라인도 요새는 술을 살 수가 있어요. 전통주에 대해서. 근데 이 제품 하나하나에 그 허락을 해주신다고 하면, 작가분들께서 허락을 해주신다고 하면 그 상세 페이지에 이 내용을 실어가지고 이게 정말로 다른 회사가 가지지 못하거나 그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좀 이슈를 만들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문학 작품이 또 저희 회사를 통해서 널리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허락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잠시